안녕하세요. 글씨캠프입니다. 고사성어 읽고 쓰기. 이번 영상은 천려 일실. 자, 일천천, 생각려, 한일, 이를실 이렇게 네 자로 되어 있는 고사성어인데요. 천 가지 생각을 하면은, 그렇죠?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하면 한 가지쯤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데,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간혹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이,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. 근데 이게 그 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, 천려일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, 이렇게 그 또 해석할 수가 있고, 또 다른 말로는 천려일득이라는 말이 있어요. 천번을 이렇게 좀, 이건 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죠.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천 가지 생각을 하면은 한 가지쯤은 좋은 생각에 미칠 수가 있다.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바른 정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. 그 뭐지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진짜 "장고 끝에 악수 준다."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어쨌든 예, 뜻은 그렇고 일단은 쓰는 거 위주로 하니까, 자, 쓰기 잘 써야죠. 이게 뭐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,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, 또 어 특히 그 외국 상대로 했을 때 글씨를 잘 쓰잖아요. 외국인 상대로 했을 때 동양에서. 그러면 얻어지는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합니다. 글씨 잘 쓰는 것 자체를 알아준다. 음. 마찬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필기체로 기가 막히게 써 놓으면은 인정합니다. 예, 글씨가 그 정도의 안 보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수단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. 네. 자, 인제 일천천부터 시작합니다. 활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. 이게 보통 어디다 오냐 하면 거의 센터에서 내려와요. 어. 근데 요거는 인제 쪼금 수정을 할 겁니다. 자, 우리가 육필로 쓰는 글씨에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. 그 규칙 안에서 새로운 거를 자기 글씨체를 만들어 내는데, 기본적으로 어떻게 맞추느냐 그거를 지금 제시해 드리는데, 위에서 이 보통 이렇게 놓으면 탁점이라고 그래요. 이렇게 뭐 삐침같이 짧은 삐침을 이렇게 하는데, 한일자를 걸 때요, 왼쪽을 더 길게 처리를 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. 이쪽 가운데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 살짝 오른쪽으로 온 상태에서 이렇게 점이 왼쪽 끝으로 싹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그쵸? 요렇게 맞춰 쓰시는 게 전체적인 그 무게 중심을 맞추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. 그리고 그 자료를 찾아봐도 물론 정가운데 쓴 글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 형태, 아니면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긴 형태, 이렇게 무게 중심을 가지고 그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았다. 네. 자, 요거 인제 행서로 보는데요. 행서는 지금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형태도 많지만은 쪼금 다른 걸 하나를 가져왔어요. 예.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이 볼 수 있어요. 이런 사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해 주고 살짝 넘어오면서 여기서 힘 줘서 이렇게 와요. 그리고 그대로 타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힘 주지 말고 오면서 힘을 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끝나요. 이런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음. 자, 이렇게 알아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생각할 여자는, 아 요거는 많이 복잡하죠. 활자에 있는 대로 이것도 써 볼게요. 자, 일단은 기본적으로 획이 많다. 획이 많아서 가로 획이 쭉 나오는 거는 가로 공간을
일정하게 맞추기를 권합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끝에서 이렇게 해서. 자, 글씨를 이렇게 쓰다 보면요, 이 숨까지 조정하게 돼요. 단전 호흡이 저절로 됩니다. 집중력 생기죠. 굉장히 좋은 취미로, 이게 맞으면, 취미가 맞으면은, 예, 아주 좋은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. 요즘은 대부분 보여지는 데 중심을 많이 두잖아요. 예, 뭐 옷을 뭐 입었냐, 뭐 차는 뭐를 타냐, 어떤 스포츠를 즐기냐,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. 그 외형적인 거. 이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게 인제 문화의 척도로 볼 수 있어요. 자, 자연과 이렇게 그 간격을 맞추는 거를 이야기하는데, 일단은 그 자형 자체를, 일단 기본적인 거를 소개했으니까는 약간 변형돼서 쓰여지는 그런 자형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. 많이 달라지진 않고요. 쪼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. 자, 이것도 복잡하니까 그렇게 변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. 이렇게 해 주고, 요렇게 해 주고, 여기는 필수히 좀 바뀌죠. 그쵸? 예. 약간 살짝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하세요, 이쪽 삐침을. 근데 길게 안 하고 요로 들어와서 요것도 쭉 삐치지 말고 그냥 살짝 마무리하는 듯하게 요렇게 쓰시면 돼요.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똑같이 할 거예요. 자, 중심이 이렇게 생겨 간격 굉장히 좁아졌죠? 여기를 바짝 좁혀 쓰세요. 그리고 아래 내려오는 이 받점 부분도 똑같이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좋다, 요렇게. 그리고 이 우리 마음심자 쓰는 거 지난 영상에서 배우셨을 거예요. 점 찍고 이렇게 와서 요 가운데가 마음심의 중심이다, 이렇게. 아이, 너무 예뻐졌나? 아무튼 이렇게 좀 처음에 예쁘게 쓰시는 것도 좋아요. 예,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해 보시고요. '나는 좀 더 시원하게 쓰고 싶어.' 그러면 좀 시원시원하게 쓰세요. 예, 이거는 항상 그 이 가장 초보자들, 처음 하시는 분들 그 대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요거 인제 행서로 올 때도 인제 그 이런 형태의 행서는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형을 가지고 행서로 연결된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. 행서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 안에 복잡한 이 받전자를 빼버린 형태가 있어요. 그걸 가지고 소개를 할게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, 여기까지는 위에 부분하고 똑같아요. 여기까지, 그쵸? 굉장히 멋을 많이 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까지도 똑같이 일곱 글자 이렇게 들어가고, 대신에 여기서 바로 마음심으로 들어와요. 이런 형태도 있다. 그러면은 쓰시는 분들은 훨씬 더 쉽겠죠? 근데 어디 가서 인제 박물관에 내가 갔어. 근데 뭐 그림이나 글씨에, 꼭 그림은, 동양 그림은 글씨를 쓰잖아요. 자, 현대 이 한국화 계열 이런 문이나 뭐 이런 거 그림 나올 때 '뭔가 이상하다.'라고 느끼는 점은, 화재라는 게 같이 동반을 하잖아요. 서양에 없는 그런 형식인데, 글씨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은 그림이 100 점짜리였는데 글씨가 들어감으로써 50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분위기를 망친다 이거죠. 그래서 특히 이런 서화하시는 분들은 이 장글씨 쓰는 연습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옛날에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 김홍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스승인 강세왕 선생이 화제를 썼어요.
강세형 선생 글씨는 아주 굉장히 명필입니다. 거기 신필에 가깝다는 그런 칭호를 받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합작을 한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요. 근데 그게 정상이죠. 내가 못하면은 그렇게라도 작품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더라. 굉장히 조상들은 더 현명하고, 그죠? 정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야, 그다음에 인제 여기 한일자도 아니고 날일자도 아니고 한일자가 나왔어요, 한일자. 한일자는 색이 하나 밖에 없어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. 자, 우선 길지 않게 쓰자. 좀 힘을 콱 준 다음에 이렇게 쭉 와서 짧게 이렇게 해서 쓰세요, 짧게. 여기 눌러도 되고 살짝 이렇게 안 눌러도 괜찮아요. 이건 여기를 강조했어요. 뭐 중심 잡을 것도 없이 그냥 그래도 하던 일이니까 중심 잡아 놓고 이걸로 해야 되겠죠? 예. 이것도 중심에서 뭐 1대1 잡으셔도 되고 한쪽으로 더 길게 해도 되고 이건 이 가운데 그냥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머리를 힘을 콱 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오죠. 그래서 쭉 따라가는데 힘이 살짝 빠지면서 길지 않게 요런 스타일도 있다. 예. 요런 스타일도 있다. 그다음에 인제 행서나 초서로 오게 되면은 뭐 이거를 시작을 해서 끝에 연결되는 부분만 살짝 달아 주면 돼요. 자, 이 형태로 갈게요. 힘을 콱 줘서 여기 힘을 싹 뺀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세우면서 그냥 이렇게 싹 끄집어 내시면 돼요. 자, 지금은 이렇게 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쭉 뻗어나가는 그런 선으로 표현을 했다. 그다음에 인제 일을 실자, 일을 실자도 활자에 있는 대로 써 보고 설명드릴게요. 자, 요 상태로 된 상태에서 요게 가운데로 와요. 보통 활자에서는 가운데로 와요. 요런 식으로 가운데 와요 이게. 예, 획이 가운데를 지나온다고요. 그런데 글씨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쓴다? 써 놨을 때 일반인들하고 차이점이 그런 걸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의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. 자, 인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왼쪽을 길게 하고 거의 쪼끔만 더 나가요. 거의 수직에 맞던가 쪼끔 더 나가요. 그리고 위로 쑥 올라가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죠. 자, 여기가 더 꽉 찬 느낌을 받을 거예요. 자, 이 삐침 여기까지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이 선을 만나는 부분부터 싹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데 이 삐침의 각도를 가지고 파임을 쓰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훨씬 더 짠짠한 이렇게 맥이 맞아 들어가는 게 있죠. 예. 이렇게 하시면 되고 행서도 물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써볼 겁니다. 행서는 더 딱 맞힐 거예요. 이렇게 해 주고 연결되죠. 자,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. 이렇게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타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점을 이쪽이 비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쿡 찍어서 위쪽과 왼쪽. 자, 그래서 천려일실에 대해서 인제 쓰는 방법을 다 알아봤고요. 자,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한 번 더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. 자, 여기선 보통 천 가지 생각이라고 했는데 천이라는 꼭 한정된 숫자는 아니다. 이 문장 한문으로 된 문장 안에서는 뭐 3, 100, 1000, 만 이런 거 있죠. 이런 것들은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. 그냥 많은, 여러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많은 생각 중에 하나쯤 이를 수도 있다.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여기서는 딱 1000 가지 생각이라고 보통
책에 나와 있어요. 근데 많은 생각을 하면 한 가지쯤, 자, 실수, 여기 실수한다 이런 뜻이에요. 잃을 실자니까 잃어버릴 수가 있다,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고,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쯤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,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고, 또 요거에 또 반대되는 말로 어리석은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하면 하나쯤은 얻는 게 있다 하는 게 천려일득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용도 중요하지만 쓰는 거 위주로 하는 거니까 많이 써서, 많이 어느 정도 100번 정도 쓰시면은, 아 대신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100번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설명드린 대로, 자, 제가 전문가잖아요. 글씨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고 따라 하시면은 시간이 단축된다. 자, 이거는 진리입니다. 100번 정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